걸릴 걸 아마? 아. 걸리지 이거. 지금까지는 안 걸리고. 아, 리모컨으로 100. 와, 안녕이라 안 되네. 어? 예, 안녕하세요. 지금 또 세 번째 라이브 방송을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조금 이제 영상 조정 중이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라이브 지금 시작했습니다. 글씨가 조그매갖고 요 모니터는 지금 잘 안 보이네. 그래서 하지 말고 그 5G, 5G. 이게 뭐야? 강남. 이름 강남용 그냥 사용되죠. 강남용님 반갑습니다. 터보 차저님에 의해서 3등 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가 오늘 또 이게 추적 내리네요. 이게 이제 소낙비가 아니라 이제는 가을 같은 벌써 가을이 온 건가요? 예? 가을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그런 비가 어저께 날씨 보니까 밤에 30도, 28도 이러더니 지금 23도, 4도까지 떨어졌어요. 저녁 때. 예. 그런 거 보니까 이제 가을이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가 가까웠으면 좋겠다. 더 나오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오늘은 그라신티에서 이제 나온 신제품이죠. 채팅 차이 보이지? 화면이 좋네. 예, 포커싱 날아가고 쫙 날아가고.
지난번 라이브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뭐 하여튼 처음 라이브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또 힘을 내서 제가 세 번째 라이브 방송에 도전을 합니다. 예. 퍼플 커리님, 예, 들어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그 신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신제품 정보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신제품이 이제 최근에 이제 두 가지가 나왔죠. 아우라라는 어떤 금속 계열 필름이 나왔고요. 카모라는 제품이 블랙입니다. 글라스 틴트 이제 전통적으로 블루 블랙이죠. 예, 비반사 계열 필름들은 블루 블랙 필름으로 아주 오랫동안 글라스 틴트 하면 약간 그린 블루가 들어간 그런 이제 결국에 이제 밖에서 보면은 블랙인데 내부에서 볼 때 살짝 이제 블루 느낌이 나는 그런 필름의 컬러 컨셉이 좀 전통적으로 좀 있었죠. 오래전부터. 근데 이번에 나온 까모 제품은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정한 블랙? 근데 세계 원리를 따져놓고 보면 블루가 빠지면 살짝 브론즈 같은 느낌? 누런 느낌이 나요. 이게 반대색이잖아요. 블루의 정반대색은 김남용 님이시죠. 미안해요. 또 이렇게 들어오셔서 또 바로 또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답변을 잠깐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까모는 이제 살짝 블루를 뺀 색이다 보니까 또 다른 감성으로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겠나. 시공을 해보시면 아시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화면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까 그 화면이 더 좋은 것 같아. 채널. 그렇죠. 이거 말고 아예 하여튼 까모에 대해서 다음 편에서 또 라이브로 한번 방송을 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화요일 내일 일과를 보내고 수요일 날 또 미국으로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아우라 편까지 제가 좀 아우라 필름의 모든 것, 윈도우 틴트, 썬팅 필름, 아우라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화면을 왜 자꾸 이 화면을 내? 지금 화면 별로 안 좋다고 내가 그래.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좀 좋아졌다. 차라리 이쪽에서 하나를 해줘. 얘를 일단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옆쪽이 아니고 조금 이쪽으로. 아까 질문 주신 게 지금 방어 필름이 백화가 생긴다? 하는 질문 맞죠? 열선 할때 가능이다. 근데 여기 채팅창이 왜 안 보여? 죄송합니다. 아직도 초보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미진합니다.
여러분들 그 백화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두 차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필름이 어떻게 생긴 건지를 이해를 하시면 백화 현상은 아마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필름은 크게 나눠서 비반사 필름과 반사 필름으로 나뉘죠. 큰 흐름, 예, 반사와 비반사. 열차단 효과를 내는 것을 비반사, 금속이 전혀 함유가 되지 않은 그런 비반사 계열의 필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금속과 또 세라믹을 합친 그런 구조를 할 것이냐, 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그 금속 필름이 많이 한국에서 시공이 되어지다 보니까 좀 항상 대두됐던 비금속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반사 필름에서 항상 시공하면서 대두됐던 문제입니다. 예, 열성형 시에 백화라는 현상이 생기죠. 예, 아주 고질적인 금속 필름의 시공상 디펙트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백화 현상입니다. 백화 현상은 금속 필름에는 다 발생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질문 주신 것은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괜찮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여러분들 정말 잘 알고 계시는 그라스니트 선셋이라는 필름은 그동안 한참 백화에 대한 이슈, 백화 어떻게 하면 덜 생겨요? 백화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라는 그런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지금 요즘엔 잠잠합니다. 이제 좀 알려지고 익숙하게 이제 다룰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기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시공 많이 하셨던 선셋 필름보다 바흐가 똑같은 조건에서 백화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더 적습니다. 예, 이것이 팩트입니다. 백화는 금속의 양, 함유량을 갖고 백화가 더 많이 생긴다, 덜 생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금속의 밀도가 필름에서 차지하는 퍼센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백화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 백화는 금속이 타는 현상입니다. 예. 필름의 코팅 내부에 있는 금속 층이 열에 의해서 타는 현상인데 요거는 어떤 조건 두세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금속이 탑니다. 금속이 타면은 시공 후에 하얗게 보여지는 현상. 예. 백화, 썬팅 백화라고 검색하시면 인터넷에 무수히 많은 결과들이 보일 겁니다. 예. 그런 백화 현상이 생기는 것은 윈도우 필름의 고질적인 크레임 디펙트가 아니라 물성이죠. 물성. 예. 금속 필름은 당연히 열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하얗게 금속이 탈 수도 있고 타지 않고 깨끗하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선셋 열성형이라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선셋을 굽는 방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나오는 영상이 있습니다. 참 오래된 영상인데 초기에 제가 만들었던 영상인데 그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비금속 필름을 열성형한다. 그 다음에 금속 필름을 열성형한다 라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비금속 필름을 열성에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막 630도로 지져도 백화가 생기지 않죠. 예, 탈 게 없습니다. 필름이 쪼그라들어 갖고서 완전히 그냥 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백화 현상은 없다고 봐야죠. 근데 금속 필름은 백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열을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열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시지 않으면 백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길게는 더 말씀 못 드리는데 열을 분산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금속 필름처럼 한 군데 집중적으로 구워서 손으로 밀고 구워서 손으로 밀고 하는 방식이 아니고 자 쭉쭉 한 군데 고정하지 않고 계속 이동하면서 필름을 수축하는 그런 방식을 하셔야지만이 백화가 훨씬 덜 생기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채팅이 없는 거죠? 네, 키 아닌 거. 네. 몇 분 정도 들어오셨나? 7분. 응? 7분? 오늘 좀 비가 오기도 하고 해서 좀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지금 월말 포맷이 됐잖아요. 지금 날짜가 월말 27일, 8일, 오늘 8일인데 월말이 되다 보니까 좀 바쁘시겠죠. 아무래도 신차가 좀 나오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 링크를 달아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고. 컴이 좀 늦게 나오네요. 라고 말씀하시네. 컴이 늦게 나와. 자,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필름은 아우라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화면이 내 얼굴이 바로 여기 앞에 있으니까 이게 또 당혹스럽네. 바꿔도 될까요? 잠깐만, 좀 뒤로 가자 너는. 아유, 이렇게 잘 미끄러져? 받아주세요. 앵글을 좀 예, 오늘 아우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라 필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름의 큰 주류인 비반사 필름과 반사 필름 중에서 반사 계열의 필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금속 필름과 세라믹을 조합한 필름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다고 하는 레이니 블루 필름이 글라스니트에서는 상위 그레이드로서 존재했었고요. 또 최근에 그 레이니 블루 필름이 굉장히 또 호응이 좋으셔서 시장에 아주 보편화된 그런 반사 필름 컬러라고 할 수 있는 그 선셋 필름 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컬러, 블루 컬러, 블루 컬러지만 좀 더 은은한 블루죠.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블루 컬러냐, 뭐 에메랄드 컬러냐 이거보다 사람이 봤을 때 예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봤을 때 예뻐야죠. 보고선 호감을 가야죠. 호감이 가야죠. 그리고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외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컬러 필름을 만들 때 저는 그런 생각으로 레이니 블루 필름을 만들었었고요. 레이니 블루 필름 같은 경우에는 IR이 이제 최고, 예, IR 파장이, 예, 뭐 780에서 2500 나노메타까지 굉장히 다양한 파장대를 갖고 있습니다. 단지 기계로 딱 찍었을 때의 어떤 그 열차단, 체감하고 조금 관계는 있죠. 관계는 있지만 아주 정밀한 어떤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IR 차단 지수는 87%, 예, 최고 그 정도 수준까지 IR을 좀 높여놨고요. 90% 가까이 되죠. 그래서 90% 정도 되는 컬러 반사 필름을 그라딘트에서 또 손님들한테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소개를 해주시고 또 컬러 필름으로 소개를 해주셔서 예,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그 필름을 시공해 주셨죠. 예, 레이니블루 필름을 많이 판매해 주시고 또 홍보해 주셔서 꽤 많이 도로에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출퇴근할 때 한 번씩 레이니블루를 보면서 예,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레이니 블루 필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열차단 지수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컬러 개념은 고급스러운 컬러가 뭘까? 예, 이 고급스러운 컬러 뭐 반반사가 무조건 고급스럽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시공한 다음에 사람이 봤을 때 외부에서 그 차의 어떤 전체적인 비주얼이 고급스럽게 보이는 어떤 시점을 잡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정말 이게 감성적인 부분이고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품으로 출시를 해서 고급스럽게 예, 쉽지 않죠. 굉장히 이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시공 후에 외관이 수려하다, 고급스럽다, 안정적이다 라는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10명이 있다면은 시공한 그 차를 보고 7, 8명이 동일하게 필름 붙였더니 이러네 저렇네 하는 그런 어떤 의견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급스러움을 추구한 필름이 아우라 필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아우라 필름을 고안을 했고 런칭을 했습니다. 앞으로 뭐 아우라 필름을 소개해드릴 기회가 많다고 보고요. 오늘은 질문을 주셨는데 반사 필름은 금속 성분이 많을수록 전파 장애가 많나요? 라고 물으셨는데 권철희님께서 혹시 시공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신가요? 네. 댓글을 좀 달아주시고요. 금속 필름, 금속 성분이 많을수록 전파 장애가 많이 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취급점이시군요. 금속이 많을수록 전파 장애가 많습니다. 그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금속 중에서 전파 장애가 없는 금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속 성분이 많을수록 전파 장애가 많은 것은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 반사 필름, 회사마다 나오는 반사 필름에 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단이 90%, 그 필름의 그 열차단율이 90%라고 하면 그 필름이 그
그 필름 안에 있는 금속의 비중을 얼만큼 들 것이냐. 이것이 또 생산 제조하는 사람의 의지일 수 있고요. 또 그 필름을 만드는 오다하는 그런 회사에서의 어떤 의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속을 왕창 들어가게 만들어서 열차단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 금속의 양을 왕창 넣어서 열차단하는 방식이라면은 대부분 전파장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휴대폰을 하거나 차에서 어떤 뭐 컴퓨터를 좀 만지거나 그럼 전파가 덜 잡히죠. 작동이 좀 느립니다. 예. 그래서 최소화시키는 거죠. 금속의 양을 적게 만들고 세라믹, IR, 컷을 만들어준 세라믹 커미컬의 양을 비중을 높여서 금속으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하는 게 제 필름을 만드는 그런 입장에서의 제 생각입니다. 선셋 작업하면 가끔 차주들이 핸드폰 티맵이 안 된다고 해서 라고 말씀하시는데 핸드폰 티맵이 안 된다. 자, 이건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선셋 필름을 썬루프까지 다 하느냐 아니면 측면하고 후면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승현 씨 밖에 고객님 오셨고 저기 저 잘 안내 좀 해드려요. 예, 차 찾으러 오신 것 같아요. 썬루프까지 다 선셋으로 돼 있다면은 조금 덜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예, 차종에 따라 달라요. 그 차가 갖고 있는 고유의 그 방호 효과, 그러니까 유리의 각도에 따라 다르고요. 차의 방향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속 필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내비게이션하고 그 하이패스를 전부 지금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RF 타입, 전파 타입으로 이제 그 콘솔 안에다 집어넣는 타입이고 그 전파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패스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고 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안테나를 전부 다 밖으로 빼잖아요. 샤크 안테나라고 해서 이제 루프 쪽으로 그 안테나를 빼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한다. 그러면 이거 다른 문제죠. 휴대폰의 감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셋 필름하고 또 썬루프를 비반사를 했을 때는 또 잘 켜지고 비반사를 안 하고 썬루프를 반사 필름으로 풀로 다 선셋을 다 하셨다면은 전파가 좀 차단될 가능성이 있죠. 있다고 봐야죠. 얘기가 조금 빗나갔었는데 제가 그 아우라 필름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아우라 필름이 그렇게 해서 이제 레이니 블루 필름이 글라스니트에서 가장 열차단이 많이 되는 금속계열의 필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라고 하면은 아마 92, 3% 정도 열차단 효과를 내는 그런 필름 그레이드일 텐데 이거는 한 단계는 아니고요. 한 두 단계 정도 좀 올려서 필름을 런칭하게 됐습니다. 지금 어중간한 필름 그레이드를 런칭하게 되면 시장에서도 다 변별력이 없어져요. 반사 필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레니 블루가 90%까지 되는데 93% 만들어놨다. 야, 이거 애매하죠. 고객도 약간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열차단
되는 필름이다 그러면은 비반사 같은 경우에는 96%까지 예, 올려놓은 케이스가 회사마다 좀 있을 겁니다. 예, 최고 그레이드의 비반사죠. 근데 요거는 이제 98%까지 올렸습니다. IR을 98%까지 올렸습니다. 아마 다른 타 회사에서 나온 제품 중에서 98%까지 올려서 안정적으로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는 저 차 빼고 일로 나가요. 그런 케이스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필름을 개발해서 실제 사용을 해서 시장에 나갔더니 수치는 98%야. 또 수치는 홈페이지에 오픈된 수치는 열차단이 99%. 그런데 실제로 다 열 체감을 해보니까 체감이 안 나와. 예, 98% 9%면은요 열 체감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열이 2%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진짜 온도 이렇게 체감, 실제로 다 열을 느껴보니까 98%, 99%? 이거는 한 90% 정도 되는 열차단 필름 수준하고 비슷하다. 예, 이런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IR을 테스트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0나노미터만 있는 게 아니에요. 1100, 1200, 1300, 1400, 1400, 1500, 2500까지 그 파장대가 있는데 그 IR은요, 이 넓은 파장대 중에서 1500부터 2500 나노미터까지가 열을 발생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 파장대입니다. 그래서 열은 이 IR 파장대 중에서 고루고루 열 차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그 기계 있죠. 예, 열 차단 IR 테스트하기, 예, 5만 원짜리, 예, 중국산. 예, 요거는 정말 너무 단순하게 진짜 한 개의 파장대 780이면 780, 900이면 900 파장대에 딱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체감과 체감하는 IR 차단 수치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우라 같은 아우라를 이제 런칭하면서 뭐 실제로도 열 차단이 되려면 전 파장대에서 IR이 고루고루게 높은 어떤 차단 지수를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열 차단이 정말 체감하는 열 차단율 98%에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아우라 필름의 어떤 열 차단 성능을 열차단에 대한 성능을 실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시장에서 팔렸는데 그게 안 나오면 저는 이제 망신 나가는 거죠. 예, 거짓말 친다 대표가 나와갖고. 예, 여러분들 이거는 사용해 보시면 진짜 열 체감이 얼만큼 많이 되는지 실제로 한번 체감을 하실 기회가 아마 우리 시공동 사장님들부터 해갖고 많은 고객님들도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놀라운 열차단 성능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말씀드린 부분이 이 열차단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전 세계 시장 또는 한국 시장에서 이 열차단율에 의해서 그레이드가 나뉘어지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열차단에 대한 어떤 그레이드를 설명하면서 지금 아우라 제품이 이만큼 열차단된다 라는 것을 제가 공시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 필름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선명도입니다. 여러분 선명도 너무 중요하죠.
선명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선명도 헤이즈 지수를 정말 열차단 수치처럼 수치로 다 표현을 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왜냐하면 필름을 사용하시면서 요건 맑다, 요건 살짝 뿌옇다,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러면 수치로라도 표현을 해줘야 될 텐데, 수치를, 헤이즈 지수를 수치로 표현해 주는 회사가 없는 실적입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네네. 저는 이제 뭐 연구소에서 재원을 갖고 있죠. 하지만 이 재원들을 뭐 아우라뿐이 아니고 로데펜드, 선셋 전부 갖고 있습니다. 수치를 오픈하는 순간 타 회사하고 비교할 수 있는 비교 자료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요것이 또 타겟이 돼 갖고 요거를 우리는 헤이즈 지수가 더 나죠 라고 조작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장비, 헤이즈 지수를 재주고 그거를 공증해주는 그런 연구소가 한국에는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 헤이즈 지수를 측정하는 기계에 따라서 기준값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공정한 비교가 될 수가 없겠다 싶어서 제가 이거는 오픈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우라의 어떤 헤이즈 지수는 아마 열차단이 높으면 높을수록 IR 성분,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케미컬이죠. 그 IR 성분을 강하게 타야 되고 복합적인 어떤 그런 IR 차단제를 희석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필름이 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우라의 어떤 선명도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신할 만한 어떤 선명도, 맑은 선명도를 갖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뭐 필름은 출시가 이미 됐으니까 사용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당장 입증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여러분들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기존의 어떤 레이니 블루 반사 필름의 그 선명도, 여러분들 유명하죠? 다 아실 겁니다. 아마 다 소문이 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다시는 분이 여태까지는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정말로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우리 시공점, 그 많은 시공점들 중에서 한 분도 레이니 블루 필름이 뿌옇다 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없고 굉장히 맑다라는 얘기를 전부 다 하세요. 그거 농도가 레이니 블루 필름의 그 전면유리 시공하는 필름의 농도가 25%입니다. 25%면은 보통 25% 전면에 시공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진해서 안 하는데 레이니 블루 필름은 25%래도 25%의 어떤 투과율, 굉장히 진한 투과율, 죄송합니다. 그런 투과율을 갖고도 시공을 막상 해놓고 안에서 운전을 하시다 보면 어떤 운전자라도 한 2시간이 지나면 썬팅을 한지 안 한지 지금 이거 기본은 왜 잠궈놨어? 다시 한번 될 거예요. 왜 그래. 나오고 있어. 채널 죽은 거 아니지? 아니. 여기에 나오는 부분이 잠깐 방송이 끊겼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썬팅 필름을 전문적으로 평가해주는 국가 공인기관이 있나요?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뭐 썬팅 필름만 전문적으로 테스트해주는 연구소는 없습니다. 예, 없죠. 그래서 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연구소 또 그 테스트 우리가 사용하는 그 소비재들을 뭐 성분을 성분을 테스트해주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성능을 테스트해주는 그런 기관들은 꽤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예, 썬팅 필름만 테스트해주는 회사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니 블루 필름이 갖고 있는 어떤 선명도를 열차단을 극단적으로 올려놓고도 이런 어떤 뿌연 성질에 대해서 굉장히 품질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레이니 블루 필름과 아우라 필름의 선명도, 맑은 특징이죠. 예. 그런 물성에 대해서 제가 자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아마 생기는 어떤 여론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평가 부분에서 고객들, 소비자들의 평가 또는 시공점 사장님들의 평가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예. 뭐 뿌옇다고 뿌옇지 않다고 얘기했던 그 필름이 왜 이렇게 뿌얘? 이게 뭐 냉정하게 아마 평가하는 그런 글들이 제 입에서가 아닌 다른 시공처 또는 사용하는 고객의 입에서 구전이 될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단언을 드리자면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필름이 굉장히 맑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좀 들어오셔서 좀 봐주셨으면 했는데 월말인 관계로 예, 많이 참여는 못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마 영상이 이제 업로드 되면 이제 다 보실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예, 아우라 필름의 어떤 열차단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우라 필름의 맑은 정도가 이 열차단 이렇게 높으면은 뿌옇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굉장히 선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외관이 어떻습니까? 라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외관은 반사 필름이긴 한데 이 아우라 필름은 반사도가 많지가 않습니다. 외부 반사도가 한 14% 정도 내외로 되는 그런 반사도를 갖고 있고요. 그 반사에 대한 어떤 특징 한 가지는 일반적인 반사 필름들, 한국에 있는 모든 반사 필름들이 시공을 해놓으면 예, 거의 대부분의 반사 필름들이 시공을 해놓으면 밖에서 봤을 때 유리 자체의 그린 색깔, 유리 자체 그린 색깔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전부 다 UV 차단 글라스, UV 글라스라고 하죠. 그 UV 글라스의 그린 색깔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사 필름, 반반사든 그냥 반사 필름이든 필름을 내부에다 시공해 놓으면 외부에서는 그린 색깔을 띱니다. 왜냐하면 유리의 내부에서 뭐야? 유리의 내부에서 유리 자체의 그린 색깔을 받쳐준다. 그래서 필름이 그린 색깔을 띠는 게 아니라 필름은 블랙입니다. 그런데
유리가 들어가면은 그린 색깔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반사 필름들이 시공을 하면은 밖에서 에메랄드, 녹색, 그린 색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그런 컬러 색을 보여주는데 아우라 필름은 그린색이 거의 없습니다. 예. 왜? 일반화된 반사 필름과 차별화를 두고 두 번째 이유는 고급스럽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급이라는 단어는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정 부분 남들과 다른 것이 포함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도로에 있는 모든 반사 필름들이 다 그런 색인데 야, 아우라 필름 그레이드 높아, 여샤도 높아, 그다음에 신성 좋아. 근데 색깔 똑같네. 아, 또 이렇게 불려지긴 또 제가 싫은 부분이 있어요. 예. 좀 더 뭔가 고급스러운 측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좀 다른 필름들의 컬러와 좀 다르게 보여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좀 고급스럽게 보여지는 어떤 사람들의 관점들이 있는데 그것이 약간 블랙스러운 느낌. 예. 그린스러운 느낌이 싹 거치고 블랙스러운 느낌을 줘야 되겠다. 예. 그레이죠, 그레이. 예. 그레이죠. 그레이라는 컬러는 비반사가 아닌 반사인 경우에는 모든 차체 색깔과 잘 어울립니다. 예. 반사가 블랙 필름, 비반사 필름은요, 어떤 차에도 다 잘 어울리죠. 이게 블랙 계열, 무채색인 필름이라서 블랙 필름, 비반사 필름은 뭐 차종, 차 색깔에 관계없이 뭐 다 잘 어울립니다. 무채색이기 때문에 어떤 차체 색깔을 갖고 있는 차량과도 잘 어울리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특정 색깔에만 이쁘게 보여서는 안 되겠다. 예. 특정 색깔의 차이만 수려하게 보이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요거는 그린색을 뺐습니다. 빼고 회색 계열의 반사가 나옵니다. 예. 차종에 관계없이 차 색깔에 관계없이 모든 차들에 좀 잘 어울릴 수 있는 필름의 외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열차단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신의성 그리고 시공한 후에 외관이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쭉 하다 보니까 질문을 주셨는데 권철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취급점도 구매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 아우라 필름은요 마스터점에서만 구매를 할 수 있는 필름입니다. 많은 시공점들이 있지만 거기서도 최고의 그레이드 필름은 그래도 글라스틴트에 조금 더 충성도가 있는 마스터점에서 시공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결정을 해서 아마 취급점에서는 물건을 받으실 수가 없으시고요. 아마 취급점에서 슈어와 아우라 또는 슈어와 까모 요 그레이드를 구매하시면은 마스터점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드리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DNK 모터스님, 유니폼 구매해서 잘 입고 다니신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입고 있는 게 그 새 유니폼입니다. 제가 한번 돌아볼까요? 저도 지금 요즘 뭐 이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데 요 기획을 신 팀장이 했나요? 예. 저도 이제 반신반의했는데 요 카라, 요 카라가 달린 거하고 안 달린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카라를 좀 넣어서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블랙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 재질, 이 썬팅 시공을 하면서 참 이 재질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활동성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 있어야 되고, 조금 재질이 안 좋은 것들은 순수 면인 경우에는요, 참 땀 흡수는 잘 되는데, 한번 빨면은 좀 쭈그러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꾸깃꾸깃한 그런 게 있죠. 일반 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좀 재질이 부들부들하고 빨아도 구김이 좀 없어요. 세탁기에 빠셔도 되는 재질이고요. 이 블랙 컬러가 좀 요전에 우리 회색 작업복이 있었는데, 그 작업복보다는 지금 블랙 컬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회색 컬러를 선호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난하잖아요. 그리고 살짝 격식도 있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카라 없는 회색이랑 검은색 두 가지를 구매하셨다고 하네요. 시원하죠? 예, 옷이 시원합니다. 예. V사 반사 필름, 반사 필름 쓰고 있는데 조수석 끝부분에 물방울은 아니고 물자국같이, 물방울은 아니고 물자국같이 보이는데 워터마크. 예. 필름은 이제 스키징을 한 다음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죠. 그걸 물방울이 맺혔다 그래서 조금 밀면은 이 본드가 살짝 밀린 자국이 하얗게 날 수가 있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예, 그거라면, 예,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그냥 아우라 제품, 런칭한 제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직접 한번 이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테스트까지 해보고요. 다음번에 한번 진짜 시공을 해서 밖에 나가서 좀 시인성이 어떤지, 열차가 좀 잘 되는지 같이 한번 그런 시간도 마련해 볼 생각인데요. 오늘은 열차단.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제가 쫙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있나요? 카메라 좀 보세요. 아니, 이게 나오나 지금? 연결되지 않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지. 기술 교육을 하실 건지요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네, 권총희님.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제가 공지를 미리 하고 카메라가 지금 엄한 데 붙이는 것 같은데. 모니터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니. 나를 비추고 있다가 지금 아직 안 할 건데. 예? 지금 이거 테스트. 테스트. 지금 영상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 제가 레이니블루 뿌옇다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런가요? 저는 레이니블루 시공 시 뿌옇다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예.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있다면은 본사로 연락 달라고 해주세요. 예. 제가 그거는
오시면은 제가 입증을 해드리고 다른 필름하고 비교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일부 너무 주관적인 의견으로 그런 의견을 주시는 고객님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000명 중에 950명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레니블루 필름에 대해서 뿌옇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저는 예, 오늘 처음 뭐 댓글로 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거의 없다라고 간주를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본사로 꼭 연락을 주십시오. 그거는 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댓글이 왜 나왔다가 없어지고 뭐 2개만 나오고 그래? 계속 존재하고 있지 않아? 응? 오래 시간 지나면 사라지는 거. 안 사라지게 하면 안 돼? 그거 세팅은 안 돼? 오케이. 시공 교육은 피코 엣지 교육을 뭐 좀 했으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우라 필름은 반사 필름이에요. 예, 아우라 필름 금속이 함유된 반사 필름이고요. 예, 아까 설명을 처음부터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피코 엣지 교육은 여러분들이 다 모여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할 의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면서 좀 댓글에서나 아니면 미리 공지해 갖고서는 일정 인원 이상이 모이신다 그러면은 제가 피코 엣지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하겠습니다. 아마 다들 너무 바쁘셔갖고 시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뭐 2~3시간 만에 뭐를 배워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정말 아무리 영상을 봐도 이 혼자 하려면은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예,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직접 이렇게 각도를 좀 잡아주면은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정말 혼자만의 생각으로 막 연구하다 보면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칼로 그 피코 엣지 아트 칼날로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칼로 자꾸서는 그냥 땡기시는 분 계신데 저는 이제 뭐 그 커터 컬러 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예,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있습니다. 커터 컬러 안 하는 엣지를 안 하는 이유는 각이 아주 예각일 때 커터 컬러 해결이 안 난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커터 컬러 할 때. 그런 어떤 한계가 좀 커터 컬러에는 좀 존재하는 것 같아 갖고 제가 아트 칼날로 피코 엣지 시공을 교육한다. 뭐 말 되죠. 제가 이미 다 오픈한 기술이고 또 여러분들 실제로 해봤더니 잘 안 되는 해결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 연습을 하다 보면 되죠. 근데 연습을 하다가 막히면은 포기를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예. 그런 어떤 순간들이 옵니다. 순간들이 옵니다. 하단 작업한 지 4개월 지났는데 GV80 팬더 S 작업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하단 밑 3cm 정도 위로 기포가 중간인가요? 기포가 중간이. 이 기포라는 게 뭔지를 말합니까? 아니면 에어를 말합니까? 아니면 물이 차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 저도 처음 나오는 증상이라. 예. 자,
이 기포라는 게 지금 보통은 이제 먼지를 뭐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통칭해서 지금 기포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공기가 찼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공기가 그냥 공기만 차지 않아요. 기포가 있어서 그 기포에 먼지죠, 먼지. 먼지가 있어서 먼지 주변에 공기가 차는 거죠. 그거를 기포라고 얘기하죠. 하나의 그냥 먼지입니다. 예. 이 더스트 먼지인데 요 먼지가 하단 부분에 차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아, 요거 예, 시공을 하면서 열선 버블처럼 하단 부위에만 열선 버블처럼 생긴다고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사진 있으면 예 사진 보내주시면 참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생겼다. 혹시 문짝에 열선 버블처럼 공기가 생겼다 그러면은 혹시 차 외관을 수리하러 공업사에 들어가서 옆쪽에서 열풍기, 그러니까 휀다 칠을 하고 그걸 말리기 위해서 열풍기를 틀어놓으면 유리에 열이 올라갈 수가 있죠. 유리에 열이 올라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게 그 스토리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차가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지. 꼭 보통 고객님들은 그런 스토리를 다 얘기 안 해요. 예, 버블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스토리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뭐 그동안 뭐 어떤 공업사를 들어갔는지 갑자기 생기는 케이스는 없죠. 예, 조그맣게 생기다가 조금씩 커질 수 있어도 갑자기 버블이 뻥 생겼다. 요거는 조금 글쎄 어떤 과정을 거친 차인지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되겠네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아우라 필름 열차단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카메라 좀 줘봐. 내가 좀. 와이파이가 지금 너무 없어가지고 그럼 이걸로 할게요. 연결되신 뭐 지금 카메라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야? 대기에 일단 이 상태로 잠깐 비활성이지 지금. 금방 켜지던 아무것도 안 나와 지금. 오늘 준비한 장비죠. 제가 준비한 장비는 예, 카메라 좀 주세요. 예, 이겁니다. 그대로 나오시죠? 나오죠? 예, 화면 보이세요? 자, 장비 이겁니다. 먼저 그 열 전구를 준비했는데요. 예. 요거 매장에다가 하나씩 구비해 놓으시면 참, 예, 고객님들한테 설명해 드리기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요걸 찾았습니다. 예, 여기 스탠드. 열 전구, 적외선 전구고요. 적외선 전구가 있어야지 체감 테스트를 할 수 있어서 열 전구 스탠드, 소켓, 이렇게 해서 이제 열 전구 장비를 좀 구입을 했고요. 요건 이제 유리를 올려놓을 수 있는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 기계 보신 적 있나요?
요 기계. 예. 입니다. 요건 뭐냐 하면 BTU 측정기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BTU for HR R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예, 요거는 이제 시간당 노출되는 열량을 말합니다. BTU는 이 열량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열이 없으면 0으로 떨어지죠. 열이 있으면 수치, 열량의 수치가 나오고요. 열량이 적게 이렇게 멀어지면, 열로부터 멀어지면 수치가 떨어지죠. 예, 이 정도. 예, 이 정도. 떨어지면 수치가. 또 열하고 가까워지면은 수치가 점점 올라갑니다. 요거는 진짜 정말 테스트하기 좋은 장비인데, 예, 열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치가 올라가고요. 이 수치는 1800, 1900 수치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안정적으로 1800에 대략 제가 지금 맞춰놓고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자, 이 수치로 나오는 것은 실제 체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입한 장비는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 예. 어디 삼겹살집에 가보면은, 예, 삼겹살집에 가보면은 온도 테스트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은 온도가 이렇게 나오고요. 열을 비추게 되면은, 자, 여기 적외선 전구가 나와요. 그래서 적외선 전구가 이렇게 목표로 하는 지점에 온도가 몇 도냐, 그런 것을, 예, 보여줍니다. 예, 보이시죠? 예,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땅바닥을 한번 해볼게요. 땅바닥을 한번 비춰보면, 자, 25도, 25.4도. 그리고 밑에 있는 온도가 지금 측정하는 값입니다. 25.4도. 그 다음에 전구의 온도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전구 쪽으로 딱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니까 잘 보이나요? 몇 도? 예, 82도, 80도가 넘어가네요. 예, 그리고 온도가 두 개가 나오죠. 위에는 25는 요 전에 측정한 값이고, 그 밑에 숫자로 크게 나오는 것은 지금 측정한 비교 값을 말하는 겁니다. 예, 요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많이 보셨던 정보고요. 열, 그 다음에 자외선, 빛, 빛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테스터기입니다. 이 기계는 EDTM, 예, 유명한 회사죠. 예, 측정기 회사인데 미국의 유명한 회사입니다. EDTM에서 나온 적외선, 비지블 라이트, 그 다음에 UV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걸로 지금 요 테스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은요. 나 좀 비춰주세요. 이게 너무 움직이니까 별로네. 이게 지금 카메라를 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자, 잠깐만. 야. 예, 화면이 막 정신없이 움직이니까, 예, 헷갈리시죠? 그래서 제가 요 카메라를 쓸 때는 조금, 예, 수치를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만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현재 씨가 이거 뒤에서 이렇게 좀 비춰주면 좋겠다. 내가 막 테스트하면서 하려니까 힘들어갖고 이걸 좀 들고서는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카메라가 좀 따라와야 되거든. 유리판을 5개를 맞췄어요. 그래서 아우라가 25%가 있고 10%가 있는데 여기에다 직접 롤박스에서 꺼내서 샘플에다 시공을 해서, 왜냐하면 가짜 필름이면 어떡합니까? 예, 조작할 수 있다는 또 의견이 나오실 수도 있어서 제가 직접 한번
샘플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라오시죠. 야, 잘 보이시나요? 예. 투명 유리를 좀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투명한 열차단이 거의 되지 않는 일반 판유리입니다. 판유리. 강화유리가 아니라 이게 판유리 맞죠? 요 강화유리는 깨지지 않는데 판유리는 깨질 수가 있어요. 열 테스트 하다가. 그래도 강화유리보다는 판유리가 좋겠다 싶어서 제가 판유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25% 아우라 25%를 좀 필름을 꺼내서 샘플링을 하겠습니다. 예. 예. 이게 아우라 외관입니다. 보셔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예,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요 아우라 25%요 필름을 샘플링 하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가짜 시비가 있을 수 있어. 이게 무슨 필름 붙여놓고 테스트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서 직접 롤에서 시공을 직접 해드려야 좀 공신력이 있죠. 예전에는 제가 이게 샘플 작업한다고 참 유리에다가 붙였다 띄었다 참 많이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제가 이 샘플 작업을 해보네요. 샘플이라서 열체단 테스트용으로 지금 샘플 필름을 유리에다가 지금 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붙인 게 왜 까만가 그랬지. 요게 10%입니다. 10%. 예. 보시죠. 보이시나요? 예. 자, 반사 느낌. 나중에 이거 시공하는 영상 이제 또 보여드리면서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좀 보이시나요? 예, 이 반사의 느낌이. 예.
지금 붙인 게 25%가 아니라 10%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은 자, 아우라 25% 예, 돼 있죠. 25% 롤에서 직접 필름을 커트를 해서 위에서 좀 보여줘요. 당연히 필름 쪽이니까 글씨가 잘 안 써지죠. SR 때문에. 까마니까 안 보이는구나. 아우라씨. 자, 아우라씨. 아우라 25%. 저기. 이렇게 샘플 시공을 마쳤습니다. 예. 네, 샘플 필름이죠. 예. 여기서 보면 좀 색감이 좀 감이 오시나요? 이쪽에서 보면 예. 보이시나요?
시공한 샘플 그 유리에다가 시공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열양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응? 맥률이 맞출까요? 오케이. 자, 이렇게 맥률이까지 해서 블랙 은색 같은 느낌이죠. 예, 그린색이 안 나오죠. 이건 뭐 지금 유리 자체가 그린색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린색 유리에다가 시공하게 되면은 더 블랙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거는 완전 맥률이라서 색깔이 구현이 안 돼 있죠. 예, 구현이 안 됩니다. 예. 또 이 바탕도 지금 약간 누래 갖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요거는 반사되는 그 느낌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보세요. 움직여야지. 요게 왼쪽이 25%, 요게 오른쪽이 10%입니다. 예, 이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유리가 지금 이게 완전 맥유리, 컬러가 하나도 없는, 거의 없는 유리입니다. 그린색이 들어가게 되면은 유리가 이제 보통 UV 글라스는 그린색이잖아요. 스티브 김 미국 캘리포니아. 한국 분이세요? 한국 분이신가 봐. 야, 캘리포니아에서 또 이렇게 영상을 봐주시는 분이 계시네. 아까는 또 못 들어오셔갖고 스티브 김님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자, 글라스 틴트의 어떤 신제품, 아우라 필름, 반사 계열의 열차단, IR 컷이 98%까지 나오고요. 또 시인성, 선명도가 아마 극단적으로 IR이 높으면은 좀 뿌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극단적으로 선명도를 높이고 또 IR도 98% 수준까지 올렸으니까 아마 지구상에 나온 반사 필름 중에서 전면 축구면에 다 붙일 수 있는 필름은 거의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98%짜리.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실제 어떤 그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열 차단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열 전구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열 전구를 켜서 지금 이 상태에서의 열량, BTU 측정기입니다. 요게 아마 미국산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많이 알려진 필름이고요. 테스트기이고요. 저 보시면 수치가 열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하이로 변하죠. 1800, 1900 BTU 이상이 되면은 얘가 그냥 하이로 표시가 되고, 자, 뒤로 멀어질수록, 수치가 떨어집니다. 자, 제가 대략 이 상태에서 1800 수치까지 맞춰 놓을게요. 가까이 가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1600. 1854까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 투명 유리가 열 차단을 몇 프로나 하는지 보겠습니다. 투명도 열 차단을 합니다. 전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열량 자체가 1850에서 1200까지 내려갔으면 600이 내려갔으니까 몇 프로 떨어졌죠? 유리만의 효과로도 떨어집니다. 자, 올리니까 1860에서 1200. 아마 요걸 나눠보면 한 15%? 자, 600이 떨어졌죠. 600, 1800, 1860에서 떨어지니까 한 5% 정도 떨어졌습니다. 열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유리만의 효과로도 열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자, 1280까지 떨어졌어요. 1600, 1880에서. 자, 아우라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열량입니다. 이거는 그 IR하고 조금 달라요. IR 값하고 좀 다릅니다. 열량입니다. 자,
44%까지 떨어졌습니다. 열량이. 자, 그대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야, 아무것도 없는 상황. 이게 지금 배터리 때문에 그런가? 자, 1880까지 올라갔고요. 1880. 자, 유리를 넣어보겠습니다. 1300. 1299니까 1300이죠. 1300. 자, 지금 하이. 1880, 1870 상태에서 아우라를 넣어보니까 47. 47이면은 이게 10양 자체는 95% 정도 됩니다. 양 자체가 95% 정도. 47까지 떨어집니다. 자, 뺐을 때 1880. 요거는 아마 이 기계를 갖고 계신 미국에서도 아마 이 기계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이 기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1860에서 필름이 시공된 샘플을 넣었을 때 44까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아실 겁니다. 나눠 보면 한 90% 정도, 95% 정도 수준까지 열량이 떨어진 겁니다. 예, 적외선 파장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확인.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자, 아무것도 없을 때 1864. 야, 투명 유리를 집어넣었을 때 1277. 자, 요거는 아우라 25입니다. 자, 보시면 아우라 25. 필름을 넣었을 때 47까지 떨어졌습니다. 47까지 떨어졌죠? 자, 아우라 10을 넣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떨어졌네요. 아우라 10이 41에서 44 왔다 갔다 하는데 41까지 떨어졌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아우라 10이 조금 더 열량이 줄어드는데 이건 거의 뭐 차이가 없다라고 봐야죠. 이 필름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아우라 25 농도가 옅은 25와 농도가 더 진한 아우라 10의 열량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1880에서 아우라 25와 아우라 10의 열량의 차이가 3 정도 된다. 없는 겁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동일한 열량, 차단 수치를 보여준다고 보셔도 됩니다. 예, 되고요. 자, 열량 자체를 95%까지 차단한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열량은 사람의 실제 체감하는 체감량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열량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람이 운전하다가 열차당 90%대. 근데 살짝 훈훈한 느낌이 있어요. 쫙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열차당 90% 되는 썬팅 필름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열감이 느껴진다. 야, 요거는 실제로 열량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거든. BTU가. 예. 그 열량이 적어야 이게 실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95%의 열 체감이 된다. 요거는 상당히 많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시는 분들도 이 업계에서는 없습니다. 열량은 실제 체감과 거의 동일하다. 예. 자, 이 필름 시공한 다음에 마르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그러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금속 베이스입니다. 예. 금속 분자 구조로 이루어진 이런 베이스 필름은 마른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스퀴징 할 때 강하게 밀어주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정말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얘기하다 또 딴 데로 갑니다. 또. 예. 자, 전 세계에 있는 윈도우 필름 틴팅 툴을 팔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스키즈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만드는 그 베이스가 13cm입니다. 12.8, 13cm가 대부분 이런 넓이로 다 만듭니다. 자, 손 넓이로 치면 이 정도입니다. 자, 이거는 미국에서 윈도우 필름을 자동차용으로 시공할 때 스키징을 해라라고 만든 넓이입니다. 미국에는 대부분 반사 필름을 많이 안 붙여요. 그래서 이 넓이는 똑같은 힘을 줬을 때 제가 많이 쓰는 이 10cm하고는 이 단위 면적당 어떤 강도, 스키징 하는 강도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한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금속 필름은요, 얼만큼 있어야 마른다는 얘기는 소비자분들이 하는 얘기지, 시공을 하는 인스톨러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엄밀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듣기 싫더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반사 필름이라 하더라도 스키징을 깨끗하게 해서 자, 물이 마르는데 얼만큼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를 고객의 입에서도 나와서도 안 되고 설명을 해줘서도 안 되고 아예 처음에 차가 출고될 때 스키징을 깨끗하게 해서 물방울이 고이지 않게 하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스키징 얘기를 급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스키징은 13cm를 쓰시면 물이 스키징한 다음에 출고한 다음에 하루도 아니죠. 3시간, 4시간 있어도 물이 고입니다. 왜? 안에 금속 피막이 강하게 붙잡고 있어서 스키징 하고 출고할 때 몰랐는데 출고한 다음에 2시간, 3시간, 5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고이더라. 요거는 스키징이 덜 돼서 그런 겁니다. 일반 비반사처럼 스키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10cm를 써주라. 그리고 이 날의 각도가 90cm인 것들. 여러분들 툴 사이트에 가보시면 꼭 제 걸 안 사셔도 돼요. 이렇게 90cm인 것들이 이 끝에 힘을 강하게 받습니다. 지금 대부분 그 윈도우 필름 스키징 시장의 도구, 툴 시장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스키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 날을 만들었다는 건데 저는 요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물론 각도를 끝에 쏠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이게 아주 강한 힘을 받진 않아요. 특히나 딱 잡고서는 딱 밀었을 때 얘가 아주 강하게 딱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렇게 끝을 좁게 만들어 갖고 이거하고 비교하면은 90도인 이 각도하고 비교하면 이 끝에서 받는 힘의 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두께를 한번 보세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얘기를 하다가 아우라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엄한 데로 빠져서 질문 때문에 엄한 데로 빠졌는데 자, 보세요. 그냥 육안상 보기에도 이거와 이거 어떤 것이 강하게 스키징 할 것 같습니까? 자, 이 정도 되는 것은요, 비반사 필름은 괜찮아요. 금방 마르고, 또 통기성도 필름이 있기 때문에 마르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근데 금속 필름은 금속이라는 피막 때문에 공기가 밖으로, 물방울이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 마르는데 얼마나 걸려요? 요거는 좀 우문입니다. 질문이 우문입니다. 제가 아예 스키징을 깨끗이 해서 금속 필름은 스키징을 힘을 받는 스키징을 해서 아예 물방울이 맺히지 않도록 출고를 하세요라고 제가 또 다른 식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스키징 잠깐 옆으로 놓고요. 아우라 필름 그 열차단 지금 테스트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이 열량에 대해서 투명과 25% 그 다음에 10% 아우라 10% 25%의 양의 차이가 얼마큼 나는지 제가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37, 41, 얘는 44까지 나오고요. 투명은 1800 자, 뒤로 앞으로 1800까지 올려봅시다.
다시 예. 자, 예, 배터리가 없습니다. 예, 배터리 하나 주시고요. 하여튼 잠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 그렇다면 이 온도계를 한번 실제 체감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가상으로 한번 느껴보자는 얘기죠. 예, 이거는 디지털 테스터기입니다. 예, 투명 유리와 아우라 25, 10을 열 전구 앞에 놓고서는 어떤 물체를 놓은 다음에 이 그 물체가 받는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를 놓을까요? 이 앞에다가. 자, 이걸 한번 세워놓을까요? 자, 이걸 세워놓겠습니다. 예. 이걸 세워놓고요. 카메라가 절로 가야 되겠네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열 전구가 켜져 있고요.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도계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온도계. 자, 이 포인트가 보이죠? 이 포인트가 지금 온도가 몇 도냐? 35도, 35.8도, 36도. 점점 올라갑니다. 점점 올라갑니다. 자, 보세요. 36점, 37점, 38점, 38까지 올라갔고요. 점점 열은 계속 쌓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의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사람이 차에 타서 운전할 때도 똑같은 상황인데 햇빛이 비치게 되면 온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열이 계속 쌓여서 피부라든가 대시보드 또는 시트에 열이 계속 쌓여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40도까지 올라갔고요. 시간은 대략 30초 정도 흘렀습니다. 대략. 예. 그리고 요 옆에다가 또 하나의 물체를 놨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한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올라갈 겁니다. 자, 여기는 이미 올라간 상태고 여기는 30도. 조금 있으면 비슷해질 겁니다. 자,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요. 자, 두 군데의 온도가 비슷하게 올라가는 시점까지 한번 좀 놓고 보고요. 자, 여기는 40도. 야,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열이라는 것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 많이 움직이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자, 여기가 온도가 지금 보시면 예. 자, 이 지점 37도, 42도, 37. 많이 비슷해졌어요. 자, 왼쪽과 오른쪽의 온도가 많이 비슷해졌네요. 자, 얘를 좀 더 뜨겁게 달고 오겠습니다. 42도까지 올려. 금방 올라가네, 아주. 금방 올라가네. 자, 39도, 40도. 42도. 조금 더 달고. 비슷하게 만들어야죠. 좌측 우측 조건이. 42도, 42도. 예, 거의 비슷해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투명 유리를 놓고 볼게요. 자, 투명 유리를 왼손으로 놓고 오른손으로 테스트기를 찍었을 때 온도가 40도 똑같습니다. 자, 한번 빼볼게요. 42도 넣었을 때 42도 1, 2도 차이가 나지만은 큰 차이가 없는 걸 발견할 수 있고요. 자, 아우라 25%로 되면은 이렇게 놓고 같이 둘 다 켠 다음에 유리를 둘 다 켜야 되는 것 같아요. 양쪽을 다 켜놓을까요? 네, 켜서 여기에 투명을 껴놓고 자, 뒤집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뒤집은 상태이기 때문에 열을 받았던 면이 아니죠.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온도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29도,
30도 지금 열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아우라 25를 놓고 열 받는 곳과 받지 않는 곳의 온도 차이가 얼마큼 바뀌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시공이 유리 샘플이 되지 않은 곳이고요. 지금 31도, 32도 예, 올라가고 있죠. 자, 이쪽은 28도. 예. 예, 28도. 요 빨간 점 보이시나요? 여기가 그 포인트입니다. 이곳의 온도입니다. 빨간 점. 레이저의 목표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예. 예, 올라가. 27도. 27도 4, 27도. 27.7. 예, 올라가고 있죠. 자, 이쪽 한번 볼게요. 예. 지금 33도, 3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쪽 볼게요. 예, 37도. 위에 있는 온도가 지금 예, 계측기의 위에 있는 온도가 옆에 안 돼. 지금은 28도입니다. 비교가 되시나요?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뭐 이거 지금 영상 자체는 지금 라이브라서 지금 보고 계신 시간의 흐름이 실제 어떤 시간 흐름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36도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온도 27.9도, 27.9도에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27.7도 떨어졌습니다. 예, 28도. 예, 변화가 거의 없죠. 자, 이쪽은 몇 도까지 올라가나 볼게요. 41도. 41도. 자, 이쪽 28.3도. 열 전구의 온도가 몇 도가 되는지 제가 지금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열 전구가 몇 도냐 지금. 예. 자,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열 전구의 온도는 146도입니다. 예, 146도예요. 굉장히 뜨거운 열 전구죠. 자, 여기서 나오는 열의 퍼포먼스로 인해서 지금 온도가 실시간으로 지금 시공이 안 돼 있는 상태, 완전히 그 적외선에 노출된 상태고, 이쪽은 아우라 필름이 시공된 상태고, 실시간으로 제가 온도를, 아까 28도, 27.9도였는데 지금 더 떨어졌어요. 27.8도로 한번 껴보죠. 껴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열량도 보여드리고, 예, 열량도 보여드리고, 테스트하기 어디 있어? 배터리가 없죠 지금. 온도도 직접 측정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열이 나오는 상황이고, 열이 나오는 상황이면 그 열이 가혀지는 끝에 부분, 목표 지점에는 온도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 지점에는 항상 열이 고정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열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육안으로 보여드렸지만은 처음에 25도였던 25도, 4도였던 그 표면의 온도가 40 몇 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다여지는 피부, 또 시트, 그 다음에 인판넬들이 얼만큼 온도가 상승하고 너무 많은 그 태양 열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수치로 온도계로 직접 이렇게 테스트해 주는 거를 저는 못 봤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열 퍼포먼스, 열을 차단하는 퍼포먼스 부분에서는 아우라가 열량 부분에서 95% 이상 열량을 차단하고 또 실제 온도 테스트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지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8도 1입니다. 28.1도입니다. 지금 예, 실시간은 28.1도. 예, 시간이 한 몇 분 정도 흘렀죠. 한 4, 5분 이상은 흘린 것 같은데 28.1도, 2도를 왔다 갔다 하고요. 자, 이쪽 45도입니다. 예. 요거는 뭐 수치로 나오는 거라서 이거 거짓말을 못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28도와 42도 이게 비교 수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28.6도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오르네요. 예. 자, 다시 이쪽은 47.9도 계속 온도가 올라갑니다. 예. 자, 이렇게 열량은 단순하게 어떤 공간뿐이 아니라 어떤 목표물, 시트나 사람 피부에 닿아서 온도를 끝없이 상승시킨다. 그래서 결국에는 차 안의 온도가 70도, 80도까지 올라간다는 그 가설이 신빙성이 있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믿으셔야 됩니다. 뭐 가끔 요즘에는 그런 뉴스 안 나와요. 근데 가끔 차 안에다 라이터를 집어넣어 놓고 내렸는데 그 라이터가 폭발해 갖고 예, 차가 불이 나서 전소되는 그런 뭐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태양열, 태양광이라는 것은 그냥 태양광에 노출되고 그 태양광이 닿는 그 목표 지점의 온도는 계속 상승한다. 온도를 측정하면 32도밖에 안 되지만 태양광, 일사광이 한 곳에 집중돼서 열이 계속 높아진다는 것을 시공하시는 인스톨러님들 과 모든 사장님들 그 다음에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거는 요 영상을 많이 활용하시고 다시 보셔서 고객님들한테 꼭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온도가 이만큼까지 상승할 수 있다. 태양열로 인해서 자동차가 70도, 80도까지 상승하고 또 굉장히 많은 어떤 유해한 현상. 예. 가죽 시트는 그냥 전부 갈라지죠. 피부는 멜라닌 색소 때문에 새카맣게지고 기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피부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일반적인 얘기이긴 하지만은 그만큼 태양광에 노출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해한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치로 보여주는 그런 정보조차도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 또 숙지하셔서 사업을 하시는데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보시 프로페셔널 GIS 500이라는 이 모델 이렇게 온도계 디지털 온도계 숫자로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제가 이걸 구입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아우라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열량 부분에서 95% 이상 차단한다. 열량입니다. IR 수치가 아닙니다. 열량 부분에서. 자, IR이라는 개념은요, 어떤 파장대에서 측정한 열 차단 값을 말합니다. 열량하고는 조금 다르죠. 열량은 진짜 체감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BTU 측정, 열량. 열량을 제가 한번 직접 아까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인을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자, 아우라 필름이 열차단이 98%가 맞아? 맞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직접 샘플을 받아보신 사장님 왈 처음 봤다고 하십니다. 글라스 틴트에서 98%짜리를 안정적인 품질로 만들 수가 있어?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이 필름은 IR 값이 높아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IR 값이 높으면은 케미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굉장히 강한 게 들어가죠. 자, 그 윈도우 필름이 케미칼로만 이루어집니까? 필름의 코팅층 사이에 접착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UV 차단막이 들어갑니다. IR 차단막이 들어갑니다. 폴리에스터 막이 들어갑니다. 염색 막이 들어갑니다. SR 코팅 막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몇 층입니까? 층만 5개 층입니다. 예. 자, IR 90%, 98%를 내면서 이 층이 안정적으로 접착을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가 윈도우 필름을 만드는데 아주 기술적으로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 부분을 깔끔하게 해결한 필름이 이 아우라입니다. 뭐 한간에는 이 필름을 시공했는데 시공하면서 이격이 생겨갖고서 필름 껍데기가 반이 벗겨져요. 그리고 시공하고 다니면서 자외선을 받으니까 필름이 이격이 일부가 돼갖고서 터널처럼 쫙 일어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문제 뭐냐 하면 이 접착. IR이 높은 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접착 코팅을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시공을 한 다음에 1년, 3년, 5년이 지났을 때 안정적으로 붙어 있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필름 아우라 필름의 비밀입니다. 예, 이건 상당한 노하우를 가져야 만들 수 있는 거고 일례로 이스만이라는 세계적인 회사에서 아직까지도 출시를 안 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는 다 믿지 않습니다. 실제 열차감이 90 몇 프로가 되는지 타 회사의 필름이 진짜 90 몇 프로가 90%, 95%, 6%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 회사의 제품을 직접 제가 만져본 결과 테스트해본 결과 실제 열차단이 나오지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실제 열차단이 중요합니다. 실제 열차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 열량 테스트하기를 갖고 직접 확인해 보시면은 나옵니다. 실제 열차단이. 그리고 이 IR 테스터를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 요거는 참고로 780에서 1000 나노미터까지의 사이에 있는 특정 파장대. 지금 여기는요. 이 테스트 하기에는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냐면 700 나노미터 이상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정말 애매한 건데 요거는 좀 표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고민이 있겠죠. 하지만 특정 파장대니까 780에서 측정한 700에서 측정한 IR 값입니다. IR은 말씀드렸다시피 781, 782, 783 또 그 사이에 촘촘하게 어떤 그 파장대가 있어요. 그 파장대가 2500까지 무수히 많은 파장대가 있는데 이 테스트하기는 특정 파장대 수치에서만 측정한 값이기 때문에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들이 홈페이지에 다 게재가 돼 있어요. 근데 IR 값은요,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그래프로 표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믿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믿어도 되시지만 그거는 특정 파장대에서 측정한 값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700 나노미터 이상, 780인지 790인지 1000인지는 저 모르겠어요. 또 이 회사에서 몇 나노미터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 어떤 회사는 900, 어떤 회사는 1000, 그 무렵의 어떤 파장대를 갖고 측정을 합니다. EDTM 기계는
그래도 윈도우 필름을 측정하는데 공신력 있는 테스터기 회사고요. 이걸 가장 많이들 사용합니다. 자, EDTM 말고 중국산 같은 경우는 일부 국산도 있어요. 근데 OEM에서 만든 국산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그 뭐 30만 원짜리, 25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요거는 다 중국에서 만들지 않으면 그 나올 수 없는 가격입니다. 좀 농도가 진하면은 편차가 심합니다. 농도가 진해지면. 농도가 옅을 때는 편차가 별로 없어요. 근데 농도가 진해지면 편차가 어떤 기계는 70% 나오고 어떤 기계는 65% 나오고 어떤 기계는 55% 나오고 편차가 좀 많아서 저는 좀 믿지 않고요. 저는 이 기계로는 균일한 어떤 값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는 것 제한적이지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EDTM 기계로 한번 측정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투명 유리 지금도 계속 이 아우라 필름과 아우라 필름 샘플이 있는 곳과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곳에 계속 온도가 지금 열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이따 다시 지금 온도를 측정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측정기계입니다. 자, 요걸로 초기 세팅을 해놓고요. 자, 요거는 UV, 그다음에 비지블 라이트, 요거는 인프라레드입니다. 자, 지금 오늘 보실 내용은 인프라레드입니다. 자, 이 투명 유지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어떻게 변하나 봅시다. 투과율입니다. 이거는 인프라레드 투과율입니다. 71%. 야, 유리만으로도 몇 프로 차단이 되나요? 야, 유리만으로도 28% 차단이 됩니다. 유리만으로도. 예, 꽤 많이 되네요. 자, 필름을 보겠습니다. 자, 필름. 자, 그대로 집어넣어요. 아우라 10으로 옆에 있으니까 아우라 10으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인프라레드 값이 78%. 98%. 죄송합니다. 예, 98% 차단이 된 거고요. 2%가 투과가 되는 겁니다. 2%가 투과되는 거죠. 자, 다시 100%에서 98%.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유리가 들어가서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제가 필름을 그래서 지금 필름을 잘라다가 직접 자른 아우라 필름 갖다가 아까 잘라 놓은 거죠. 필름만 순수하게 집어넣어 놓고 한번 테스트하기에 집어넣어서 실시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자, 필름을 뺐습니다. 자, 필름을 집어넣습니다. 자, 유리에 시공한 필름과 유리에 시공하지 않은 그냥 순수 필름만으로서 98%가 나오는 상황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 예, 보고 계시나요? 예. 자, 여러분들 앞에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예, 필름만으로 98% 나옵니다. 예.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진짜 3mm 유리 또는 5mm 유리에다가 시공을 해서 1%, 0.5%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IR 값은요, 90%가 넘어가게 되면 1%를 더 IR 차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유리에 시공한 것과 유리에 시공하지 않은 필름과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이론적으로 좀 설명이 좀 쉽지 않은데 얘는 IR 테스트를 해보면 28%, 29%가 나와요. 투명인데. 자, 28%, 9%. 자, 보세요. 근데 상식적으로 IR 그러면 아우라가 98%면은 유리에다 합치면은
120% 차단이 돼야 되겠네? 맞잖아요. 그런데 1%도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게 없어요. 98% 영역대 그 파장대의 그 IR 수치는요. 유리를 3장 넣는다고 해서 1%가 올라가지 않아요. 3장 넣으면 열차단 60%네? 몇 프로가 되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이 90% 이상 차단되는 필름의 어떤 그 물성, 열차단의 그 화학적인 특성과 물성을 설명을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하나의 유리가 28% 차단합니다. 투명 유리입니다. 이 똑같은 유리를 2장을 겹쳤을 때 열차단이 몇 프로 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제가 한번 넣어드릴게요. 궁금하신가요? 자,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 46%가 됩니다. 뺐을 때 46%. 차단이 46%인 거죠. 54%가 투과가 되면. 하나는 30% 나오네. 28%, 29% 나옵니다. 거의 2배죠. 자, 두 개가 자 46% 열차단을 하는 이 필름을 자, 이 유리에다가 아우라를 집어넣고 열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서야 0%가 나오네요. 2%가 올라갔어요. 자, 왜 이 46%짜리가 실제로 46% 열차단되는 이 유리가 들어가니까 2%밖에 못해요. 열차단을. 그리고 유리 한 장으로는 1%도 차이가 안 납니다. 1%도 못합니다. 나오면 다시 왜 차이가 나는 거야? 이게 아우라 뜨거. 이걸 지금 빼면 안 되죠. 온도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이게 공기층이 생기니까 안 되는데 밀착을 딱 해야 돼. 밀착을 해야 되는데 밀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더 나오는 경향이 있네. 자, 보세요. 집어넣었어요. 네, 보이시죠? 고정됐습니다. 움직이다가 고정됐습니다. 2%. 아마 기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되지 않았나. 한 1% 정도. 그러니까 기계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큰 차이가 없죠. 그만큼 IR 차단 95% 이상 영역대에서는 1%를 올리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신 것처럼 이 측정기로 98%가 나왔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이런 기계 테스트하기로는 측정할 수 없는 영역대인 1500 나노메타 그 다음에 2000 나노메타 영역에서 97% 8% 차단하는 필름이 아우라 제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이 테스트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아우라 필름이 열차단을 이 정도 퍼포먼스로 98%의 영역대에 도전해서 성공을 했다. 그런데 필름이 맑다. 그리고 외관이
상당히 고급스럽다. 전통적인 그린 색깔 반사를 빼고 그레이 계열의 반사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필름이고 반사 필름 영역 중에서는 아마 최상위 그레이드의 어떤 필름이 아닐까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요. 여러분들 그 아우라 필름을 많이 이제 경험하시게 될 텐데 아마 취급점에서는 지금 이걸 구매하실 수가 없으세요. 마스터점으로 다 취급점에서 이제 마스터점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게 되면은 필름을 공급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뭐 큰 질문이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너무 열심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질문이 올라오고 있지 않은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브 김님이 아까 미국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저번에 아리조나주에서 매장을 오픈하시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진행 중이신지. 네. 스티브 김님께서는 지금 어느 주에 캘리포니아에서 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그 애틀란타 작년에 그 애리조나에다가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한국에 지금 움직이는 것도 여러 가지 제가 좀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실제로 다 사무실을 내지 않았어요. 계약 직전에서 제가 그때 사무실을 내지를 않았고 실제 법인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 애리조나에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무실과 창고, 웨어하우스죠. 웨어하우스를 개설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미국 회사로서 글라스틴트 USA INC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법인을 개설한 상태고요. 미국 내에서 사실은 이제 꽤 많은 분들이 한국 틴터님들 뿐이 아니라 해외 미국에 있는 틴터님들이 문의가 수백 분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옆에 그것을 관리하던 그 신 팀장님이 옆에 있는데 글라스틴트 글로벌닷컴이라는 그 사이트를 3년 전에 오픈을 했죠. 이미 그 오픈을 해서 미국 영어권인 나라에 소개를 했었고요. 미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저희 필름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셨죠. 근데 실제로 저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세라믹 필름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어떤 그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 세라믹 필름을 미국에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정말로 미국으로 출발을 합니다.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스티브 김님께서도 아마 어떤 뭐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좀 이후에 제 개인 메일을 댓글 하나 달아주시고요. 개인 메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연락을 주시면은 휴대폰 번호도 알려주시고 하면 미국 넘어가서 한번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애리조나에 차리지 못했던 이유는 물류죠. 예.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더 물류가 아주 상당히 어떤 물류비가 상당히 비쌌던 적이 있는데 그 흐름이 아직까지도 끊겨지지 않아요. 지금도 물류비가 굉장히 비싸요. 특히나 에어로 가는 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물건을 받는다라는 개념은 비싼 필름을 받으셔야 됩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받으시게 되면은 또 시공하시는 입장에서는 뭐 수익 부분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웨어하우스를 오픈을 하고 거기서 이제 실제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겁니다.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미국에 계신
우리 틴터님들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국인으로서 윈도 필름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어떤 필름사와 경쟁을 하더라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품질을 갖췄다고 자부를 하고요. 또 글라스틴트 브랜드의 파워로 미국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개인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궁금하신 내용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우라 필름을 오늘 쭉 설명을 드렸고 제가 한번 온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저 온도 두 개를 그냥 찍기만 할게요. 잠깐만요. 자, 아우라 된 쪽은 32도 온도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우라 안 된 쪽 온도, 안 된 쪽. 자, 이걸 보시죠. 보이시나요? 아우라 된 쪽과 안 된 쪽을 지금 바로 찍었고요. 한쪽은 53.2도, 한쪽은 33도. 지금 한 30분 정도 흘렀죠? 시간이. 30분 정도 흐른 시점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우라 필름을 댄 곳의 온도, 저 사물이죠. 사물. 아우라 필름 샘플이 있는 곳의 사물은 54도, 5도까지 올라갔고요. 아니죠. 33도와 54도. 차이를 극명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필름을 붙여서 표면의 온도가 차이가 난다. 지금 정확하게 20도 차이가 납니다. 표면의 온도가. 이 열에 대한 개념을 좀 공부하시면 참 재미난 것들을 아실 수가 있고 또 고객님들한테 열에 대해서 설명을 주실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은 어떤 공간에서 공간으로 열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열은 어떤 표면 온도만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그 공간의 층들이 전부 다 열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열이 쌓입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가 28도였던 운전을 딱 멈추고 온도를 재보니까 표면 시트 온도가 28도였어. 그런데 1시간이 지나니까 45도가 되고요. 2시간이 지나니까 70도, 3시간, 4시간이 지나니까 80도까지 올라가는 실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일사열은 아예 유리에서 차단해서 실내로 유입되지 않는 게 사람과 자동차와 그 다음에 안전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열차단이 많이 된다는 개념의 필름은 단순히 IR 값 낮으면 뭐가 차이 있나요?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라는 그런 말을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서 일사가 올라가면 어마어마한 열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 온도가 실제로 10도 이상 똑같은 조건에서 10도, 12도, 13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디지털 온도계 그 다음에 IR 테스트하기 BTU 측정기를 이용해서 열을 직접 틀어가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열심히 해드렸는데 시공 현장에서 시공을 하는 틴터님들이 정말 고객님들한테 이거 열차단 98%예요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는 것보다는 제가 한 말을 함축적으로 1분 안에 줄이셔서 각자의 몫입니다. 줄이셔갖고 열은 이만큼 실내와 사람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온도가 일정 부분 올라가게 되면 사람이 불쾌하게 느끼고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저보다 훨씬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설명 잘 해주셔서 영업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월말이기도 하고 특히나 한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월말 수요 월말에 신차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오늘 라이브에는 참여를 못 해주신 것 같은데 영상이 끝나고 영상 라이브 카테고리에 영상이 남으니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추천해 주시고 또 영상을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쭉 감상하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